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강방천 존 리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왕초보도 쉽고 재미있게 읽는다 라고 했는데요. 네, 투자의 어떤 저희가 구루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되게 쉽게 책을 써주셔서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열심히 읽었고요.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메모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존 리 우리 형님은 지난번에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강방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CIO시고 1996년에 동료 3명과 함께 이강 파이낸스를 설립해서 이제 독립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IMF 속에서도 지속적인 가치 투자를 실천해서 종잣돈 1억을 1년 10개월 만에 156억으로 불린 투자 사례는 업계의 전설로 남아 있으시고요. 2008년 7월 7일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려줄 100년 펀드를 목표로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을 출범하셨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운영 중인 글로벌, 코리아, 차이나 리치투게더 펀드는 세계 모두 동일 유형 대비 수익률 상위 1%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벤저민 그레엄과 함께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십니다. 네, 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살짝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한테 기본을 배우면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들어가는 말부터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다음에 4가지 질서 속에서 투자한다면 성공이 담보되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4가지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사라. 둘째, 이왕이면 쌀 때 사라. 셋째,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라. 넷째, 좋은 것이라면 오래 함께해라. 이 중 4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또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 리께서는 경제 독립을 위한 선언문으로 들어가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하나,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온 가족이 같이 한다. 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 셋, 자녀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넷,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 다섯,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여섯,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일곱, 주식이나 펀드는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해서 자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여덟,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소비 대신 투자를 통해 행복을 찾아라. 아홉,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리한다. 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네. 우리 이렇게 뜻을 가지신 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방천님이 제시하는 투자 방법들 중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조금 소개드릴 거는 앞에도 메모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마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강방천식 PER, KPER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ER이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관점이라면 주목하는 부분이 이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익이라면 KPER 같은 강방천식 PER 같은 경우에 평가 시점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관점이고 주관적인 관점이고, 주목하는 부분은 이익의 질이다. 확장 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 그리고 선정 근거는 PER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KPER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려 하는가에 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PER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부여할 때의 5가지 관점. 그래서 첫째, 현재 기업의 사이클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추정한다.
둘째, 업종을 살펴야 한다.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셋째,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기업인지 나빠지는 기업인지도 중요하다. 넷째, 침투율을 따져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째,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미래의 이익을 추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이익의 두 가지 변수는 미래의 수요와 경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잘 읽었고, 이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얻는 이 혜택은 뭐냐면 저절로 조금씩 이런 말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주식은 자주 팔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라는 게 어느샌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어떤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도 정말 중요했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이런 관점들, 나의 투자를 좌우한 평생의 관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관점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관점들이 듣고 이해하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직접 투자해서 그렇게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하고 계세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꼭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서 체화해서 투자에 연결하라 라고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멋진 주식 탐험가이자 행동가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고요. 존 리께서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2부에는 이제 존 리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숙한 말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읽었던 주식농부 박영옥님이나 존 리, 강방천님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가치 투자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르고 경시하고 멀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존 리께서는 스키더 인베스트먼트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스키더 인베스트먼트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 일화들도 소개를 하셨고요. 이게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매체나 미디어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스키드 인베스트먼트 회사는 늘 조용했고 주식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대신 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를 보는 관점인 거죠. 아까 강만천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는 어떤 산업들이 어떤 시장이 펼쳐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고를지 연구할 뿐 그래프를 보면서 올랐으니 팔자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존 리가 가지고 계신 그 주장과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과 원칙들은 다 스키더 인베스트먼트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을 보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의미로 보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관점의 차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 이후에 제가 강방천님의 관점이란 책도 지금 사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투자자의 대가들이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빠르게 흡수하고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게 당연히 저희한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 포스코에 대한 사례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스코가 이제 잠깐 떨어졌을 때 그거를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흔들릴 때 이제 같이 일하는 애널리스트한테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가 대답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첫 투자는
펀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존 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녀들을 위한,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융 문맹에서 전 국민이, 특히 어린 세대들이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 그 교육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출간을 하셨고요. 그래서 펀드를 들어주고 그런 정기적으로 오는 운용 보고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회사의 진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스키더인에 있을 때부터 기업 방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세요. 이거는 주식농부께서도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봐야 하는 것들,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꼭 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다. 경영진이다. 경영진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흥망성쇠가 다 판가름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어떤 관찰, 성찰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저 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사는 기술만 알면 된다. 그래서 흔히 주식을 투자를 하면 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는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계속 더 사 모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잘 파는 것이 기술인 것이 아니라 안 파는 것이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훈련해서 익혀야 합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어야 합니다.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밥을 먹듯이 사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 매수. 그래서 저도 오늘 한두 주 조금 샀습니다. 절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 대가들의 따뜻한 어떤 관점,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하고 어떤 이렇게 가르쳐 주려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의 마음 같은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면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 하면서 또 혹은 글을 쓰면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서도 계속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런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읽은 더 좋은 책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